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지난번 그 취약점 관련된 리스트들을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었고, 그 보강을 통해서 세부 통제 항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부 통제 항목을 갖고 한번 매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잠깐 내가 공유해 주면 우리 공지사항에 여기 세부 통제 항목 그 ISMS 피해하고 ISMS에 대한 인증 기준 세부 통제 항목을 올려놨어요. 이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관리 과정 5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정책, 그다음에 정보보호 조직, 외부자 보안, 정보 자산 분류, 정보보호 교육,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시스템 개발 보안, 암호 통제, 접근 통제, 운영 보안, 침해 사고 관리, IT 재해 복구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지난 보강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혹시 못 본 학생들은 사이버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취약한 부분들을 5개 이상 작성을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올린 걸 한번 제가 살펴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올린 것들을 보면 자,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정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누가 쉽게 컴퓨터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 보안 비밀번호가 너무 짧아서 보안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쭉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다른 학생 거 한번 볼까요? 병찬이 거 한번 볼까? 자, 뭐 건물 출입 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가 어디에든지 분명히 이 엑셀 파일에 있는 세부 통제 항목에 대한 부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부 통제 항목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전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관련된 부분이면 어디에 있을까? 운영 보안일까? 아니면 접근 통제에 있을까? 대부분 이제 접근 통제 쪽에 대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접근 통제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 사용자 등록, 권한 부여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면 10.2.1에 있는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에 대한 통제 항목 부분을 위반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뭐 시스템 영역별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거나 삭제, 접근 권한, 등록, 변경 이거에 대한 어떤 절차들이 수립되어 있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중요한 보안 장비들이나 서버에 대해서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사용자를 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그 DB 접근자에 대한 권한을 뭐 A, B, C가 있다. 그럼 A, B, C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제 목록이나 이 사람들이 계정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뭐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그런 어떤 로고 관리나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항목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용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증 및 식별에서
사용자 패스워드에 보니까 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패스워드 사용 관리 절차, 그다음에 영문 대문자, 뭐 딕셔너리 공격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블루투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연속적인 어떤 생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패스워드를 제한을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뭐 8자리 이상, 뭐 아까 같이 특수문자 숫자 넣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5번 이상 패스워드가 실패하면 뭐 락을 건다든지 그런 어떤 절차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패스워드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저랑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 통제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제가 지난번에 보강하면서 사이버 강의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통제 항목에 되면 대충 큰 카테고리, 정보보호 정책은 정책 관련된 부분이야. 이건 조직이야. 이건 외부자에 대한 부분이야. 이거는 자산 관련된 부분이야. 교육은 이거네. 그다음에 인적, 사람 관련된 부분이 이쪽에 다 있겠구나. 그다음에 물리적,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것들은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분하고 이쪽이 좀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적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쪽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 미션 임파서블에 본 영상하고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암호 통제도 조금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접근 통제 쪽, 그다음에 운영 보안 쪽, 그다음에 침해 사고 관리,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뒷부분 영화를 안 보여줬지만 얘는 어때요? 그 침투당한 거에 대해서 위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막 그런 과정들을 해요. 그렇지, 이제 재해가 복구, 뭐 어떤 IT의 어떤 지진이나 뭐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복구할 건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이 카테고리를 쭉 보면 그 안에 가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야. 물리적 보안도 보게 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통제구역들이 잘 되어 있었죠.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그러면 그 통제구역들은 잘 나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 설비. 자, 보호 설비에는 지금 이제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이나 뭐 화재 감지나 뭐 UPS나 그런 장비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통제 항목 같은 경우 이제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그 안에 보니까 어때요? 막 뭐 압력이 가해진다든지 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뭔가 경고를 울리도록 보호를 좀 더 설비를 좀 해놨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뭐가 미흡하다 그러면 미흡하다라고 여기서 체크하면 돼요. 보호구역 내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외부에서 와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본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항상 동행해서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CCTV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본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 출입 통제는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자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소방관들이 들어올 때 물론 특수한 상황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출입 통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반출입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노트북이나 패드 같은 것들 이걸 통해서 정보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인 업무 환경 같은 경우 이제 자리를 띄울 때,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버긴 하지만 자리를 비울 때 그 비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락이 걸린다든지 패스워드 설정이나 그다음에 어떤 저장 매체를 꽂을 수 없게끔 USB 락을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요즘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락 같은 것들이 다 걸려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것들. 공용 업무 환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사무실 같은 데 보면 팩스나 이런 프린터가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막 대외비 문서들이 막 출력되는 게 임면지를 쓰려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건 큰일 난다. 문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폐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걸 갖고 아까처럼 과제에다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요거 또 시간을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수정을 해서 오늘
12시까지 하면 지금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리스트 및 여기다 이제 세부 통제 항목. 자, 세부 통제 항목이 어디에 해당이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저 추가로 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민이 거다 그러면 정민이가 아까 작성한 거 있죠? 여기 옆에다가 수정을 해서 화살표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통제 항목 접근 통제에 예를 들면 접근 통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한다고 하면 여기 보면 접근 권한, 패스워드, 네트워크 접근, 서버 접근, 응용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모바일 기기 접근, 인터넷 접근이니까 뭐 모바일 기기 접근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접근이 가능하다 아니면 출입 통제 쪽에 접근 통제 쪽하고 이제 물리적 보안 쪽에 뭐 출입 통제 쪽에 해당한다 그러면 7.1.4의 출입 통제 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작업한 거를 가지고, 잠깐 공유를 또 해줘야죠. 어디 갔어? 자, 제가 화면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과제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 제출한 거 보면, 자, 여기 아까 제출한 거 있잖아요. 수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수정한 거 옆에다가 화살표표하고, 이 부분은, 출입 통제 쪽에 뭐뭐뭐가 위배됐다. 그 매핑하는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 요걸 한번 30분까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이제 요걸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부 통제 항목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작성한 거에 대해서 좀 작성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다시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통제 항목, 예를 들면 뭐 출입 통제에 대한 부분이다. 그럼 7.1.4 출입 통제에 어떤 부분을 위배해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어떤 건지 이해 가죠, 여러분?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30분까지 한번 각자 그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우리가 매핑하면서 제가 피드백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통계 항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떤 통계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매핑하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함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 항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이따 30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쭉 한번 엑셀 다운받아서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 30분에 다시 우리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들 한번 해봤나요? 한번 우리 같이 피드백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면 올린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정민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정민아, 네, 한번 본인 한번 해본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저는 네 가지 문제점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쉽게 컴퓨터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음, 그래서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IMS 인증 기준 음, 세부 점검 항목에 살펴보니 운영 보안 11.6.4에 나와 있는 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 비밀번호가 너무 짧아서 보안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은 암호 통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신분 확인을 하거나 내부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은 물리적 보안의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건 몇 점 몇이야 그러면? 어, 7.1.1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차례 표시해 줘야지. 그치? 네.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CCTV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했고, 이것은 물리적 보안 7.3.2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제 발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컨설팅 트랙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어떻게 고객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 번씩 발표를 해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난히. 네, 저는 외부 인원 출입 관리랑 그 통제와 미흡한 점에서 음, 여기 물리적 보안 7.1.1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고, 또 통제실의 CCTV 부족, 이것은 7.1.2 보호 설비에서 CCTV가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돼서 음, 이렇게 생각했고, 또 통제실 관리 인원 부족, 이거는 이제 정보보호 조직의 2.1.2에 실무 조직 구조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번 출입문을 제외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통제실 천장에서 이제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7.1.1이 미흡한 점으로 적었고, 또 자리 비움 시 화면 보호에서는 음,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을 위반했다고 생각해서 7.3.1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다음에 병찬이. 네. 아, 저는 총 6가지를 찾았고요. 첫 번째는 건물 출입 시 반입 가능한 전자장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7.1.5 이제 모바일 기기 반출입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상 상황이어도 소방관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7.1.4 출입 통제를 위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사전에 노출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10.3.3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를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건물 설계도를 통한 이제 물리적인 침투가 이제 쉬워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7.1.1 보호구역 지정을 위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CCTV 및 모션 인식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이제 방 내부 모습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7.1.2 보호 설비를 위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7.3.1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을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실제 그 ISS 이제 심사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 확인 이런 걸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심사원별로 쫙 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결함 리스트를 한 줄 평가라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을 했더니 어떤 부분을 위배했더라.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 포인트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어디로 가겠다. 왜냐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서로 심사원들끼리 논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연이. 네, 전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7.1.4의 출입 통제에 대해 위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의 인원수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디 및 패스워드 노출은 10.3.3의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를 하지 않았고 화면 보호기가 안 돼 있는 것은 7.3.2 공용 업무 환경 보안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CCTV가 없으면 7.1.2의 보호 설비를 위반하였고 물리적 침입이 가능한 것은 7.1.4 출입 통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진표 안 했나? 안 했네. 맞습니다. 그러면 표시 안 했어, 진표는? 지금 다시 대처하는지 몰랐습니다. 오케이. 메모장에만 했습니다. 그러면 한 거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러면 메모장에 네. 한 거. 제가 한 건 출입 통제 미흡이었는데 이 부분은 물리적 보안의 7.1.4의 출입 통제 위반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소방관이 맞는지 신분 확인 및 인원수를 확인하지 못한 취약점에 이 부분도 물리적 보안의 7.1.4의 출입 통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실에 CCTV가 없다는 취약점에서 물리적 보안의 7.3.2의 공공업무 환경 보안의 위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환풍구를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취약점은 물리적 보안의 7.1.1 보호구역 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번, 다섯 번째,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은 접근 통제의 10.4.2에 서버 접근의 위반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약점은 물리적 보안의 7.3.1에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을 위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진표를 좀 바꿔놔. 알았지? 네, 수정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훈이 네. 얘기해봐요, 정훈아. 전 취약점 점검 리스트에서 5개의 항목을 썼고요. 출입 통제 관리가 미흡하여 소방관으로 위장하여 침투가 가능했다는 점은 접근 통제 정책 수립이 좀 미흡했다는 점이었고, 이게 통제 항목 뭐지? 그 번호는 제가 못 써가지고 이따 수정해 놓겠습니다. 수정을 해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을 가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관리 체계 통제 항목 몇 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뭐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통제 항목 번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나중에 가면 이제 이쪽 분야를 하게 되면 이제 통제 항목 번호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네. 계속 번호를 얘기하라는 거니까. 오케이, 네, 다음. 알겠습니다. 2번에서 구조 설계가 미흡하여 물리적으로 침투가 가능했다는 부분은 보호 설비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고, 3번 직원이 수시로 자리를 비웠으며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점은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이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내부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보호 설비가 미흡했던 것이고, 5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있었으며 2차 비밀번호 등의 부재로 인한 보안 수준이 미흡했다는 점은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써봤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재준이 왔어요? 이재준 학생 안 한 것 같고. 차경준 학생 네, 얘기해봐요, 경준이. 저도 5개 정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소방관들이 맞는지에 대한 신분 확인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7.1.4의 출입 통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이제 출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이제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7.1.1의 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사용 가능한 PC를 보면서 7.3.2의 공용 업무 환경 보안이 미흡하다고 보았고, 파일을 다운받는 것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10.4.3의 응용 프로그램 접근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만 존재하고 CCTV는 없었는데 7.1.2의 보호 설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게 맞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생각했던 걸 갖고 어떤 부분이다라는 거를 한번 발표하면 자기가 봤을 때도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 의견을 좀 제시해 주는 과정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만 파악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세부적인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잘했고 그다음에 연주 학생. 네, 저는 4가지 했는데 일단 출입 통제 미실시는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내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이 인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 출입 통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7.1.2의 보호 설비 부분이라고 봤고, 건물 설계도를 아무나 열람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10.2.2의 관리자 및 특수 권한 부분에서 이제 책임자 승인을 포함한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통한 물리적 침투는 통제구역임을 표시 및 접근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7.1.1의 보호구역 지정을 선택했고, 4번 CCTV 관리 부족은 보호구역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서 보호구역별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에 대한 운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 절차가 좀 미흡했던 점에 있어서 7.2.2의 시스템 및 배치 관리를 적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은수, 김은수 학생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은수는 왜 벽이 안 돼 있나? 저도 메모장에 한번 얘기해봐요 적어놔가지고 그러면. 네, 일단 CCTV가 없는 것은 7.1.2 보호 설비 위반이고 이번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함은 7.1.5의 모바일 기기 반출입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7.1.1의 물리적 보안을 위반한 것 같고 4번은 그 보호구역 지정을 위반한 것 같고 음, 5번도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그리고 6번은 7.3.2의 공용 업무 환경 보안을 위반했고 이제 설계도 보안 미흡은 10.2.2의 관리자 및 특수 권한 관리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 시 신원 확인 미흡은 7.1.4의 출입 통제를 위반한 것 같고 이제 일정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은
그 사용 10.3.3의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차원이 왔나요? 네,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CCTV가 없어서 침입자를 알아채지 못한 것은 보호 설비가 미흡한 점 같고, 약물을 투여해서 자리를 비우게 만든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 화면 보호기 설정이나 패스워드 노출을 금지하는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돼서 개인 업무 환경이 7.3.1절의 개인 업무 환경이 미흡한 것 같고, 소방관으로 위장해 보안이 뚫리게 된 것은 출입 통제의 문제나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거나 닫을 때 비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이 정보를 가져가기 쉽게 만든 것은 인증 및 암호화 기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풍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7.1.4절의 출입 통제나 7.1.1절의 보호구역 지정이 문제인 것 같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사전에 노출되어 있던 것은 8.1.2절의 인증 및 암호화 기능 문제와 10.3.3절의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문제인 것 같고, 중간에 소방관이 사라졌는데 알아채지 못한 것은 7.1.4절의 출입 통제였고, 화재나 전력 이상 등의 관리가 미흡한 점은 7.1.2절의 보호 설비 미흡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영남이. 네, 저는 하다가 완성을 못했는데 일단 1번은 소방관 신원관리가 안 됐던 거는 7.1.4의 출입통제 위반했다고 받고, 이번에 사라진 소방관 확인하지 못한 거는 7.1.1의 보호구역 지정으로 받고, 3번은 아직 못했고 4번에 설계도 노출된 거는 7.1.1의 보호설비 지정 위반, 그리고 통지실 서버에 CCTV 필요로 본 거는 7.1.2의 보호설비 위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7번에 아이디 패스워드 대입 공격이 성공한 거는 10.3.4의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위반, 그리고 9번에 위치 추적기 있음에도 파악하지 못한 거는 7.1.5의 물리적 보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자, 그다음에 초은이.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소방관 한 명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7.1.4 물리적 보안 출입 통제 부분을 위반한 것 같고요. 이번 두 번째 중간에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7.3.1 물리적 보안 개인 업무 환경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건물의 구조를 설계도를 통해서 분석하고 환풍구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7.1.1 물리적 보안 보호구역 지정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고, 네 번째 CCTV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부분은 7.1.2절 물리적 보안 보호 설비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은 8.1.2절 인증 및 암호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좋으니까지. 자, 나머지 학생들 것까지는 뭐 그냥 지금 대략 보면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부 통제 항목에 어떤 포인트가 맞는지를 좀 이해하면 좋고, 그다음에 사이버 강의를 지금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이 각각의 통제 항목의 ISMS-P 기준으로 세부 통제 항목들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항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그 전체적인 거를 보니까 그래도 잘 매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매핑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실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어떤 환경을 제가 계속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취약점 부분들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란복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무선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습하는 걸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선랜 취약점 점검을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알려주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 집에서 하든 아니면 가까운 근처에 어떤 카페를 가든 아니면 어떤 특정 사무실을 가든 그 대상을 정해서 수업 다음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고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취약점 부분이 어떤 통제 항목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한번 볼게요. 지금 출석이 잘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가 문제 있는 경우 저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잠깐 2주차가 아마 보강 때문에 뭐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2주차 요거가 기간이 지금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요거를 지난번에 못 들은 사람들은 이번 주까지 꼭 오늘까지 듣기 바래요. 알았죠? 오늘까지 들으면 그게 되니까. 자, 그리고 출석을 또 한번 보면 전후 자기 출석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는 이게 수정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출석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자기가 체크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무선랜 취약점 점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간고사는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문제들을 몇 가지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쭉 작성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몇 가지 그냥 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 관리 체계는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취약한 걸 어떻게 찾고 거기다 리포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어렵거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강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들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음부터 수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정민이하고 유난이까지 상담을 했었죠. 그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혹시 천호 왔니? 박천호 학생? 안 왔나? 그러면 병찬이하고 정현이 학생 오늘은 잠깐 저랑 상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병찬이하고 정현이 학생은 잠깐 남아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나가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